네, 다음 큐브는요. 무엇을?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직후에 친정 엄마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또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이 병합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정에서는 고유정의 사건 당시 통화 내용과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아니다. 이건 왜 나온 말인가요? 이게 의붓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나가지고는 친정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뭐 엄마가 이렇게 위로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 아니니까는 뭐 관심을 갖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고유정의 의붓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자체만으로는 좀 그런다 그래도 뭐 아이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예. 남편이 청주의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는 이불이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베개 이런 거 네. 아들이 그러니까 자고 있었던 증거물을 다 치웠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죽은 그 의붓 아들이 사망한 의붓 아들이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남편의 그 지금 현 남편이 다리로 눌렀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외부적인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예. 두 가지인데 그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새벽 4시에 또 고유정이 깨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지인들의 어떤 아이와 연결된 지인들의 연락처도 다 그 시간에 삭제를 했다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첩첩이 쌓여가지고는 예. 직접 증거가 없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는 살해한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죠. 현 남편이 직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는데 좀 해당 사실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이 홍모 씨라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아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숨진 다음 날 바로 이런 다른 얘기를 하다니 고유정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런 진심은 다 거짓이었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고유정 예. 측에서는 나는 그때 119에 바로 신고를 했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상상력의 결정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내용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관련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아이를 사망시키고 나서 그 관련자들을 지웠다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이거는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살인마임에는 확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현 남편, 그러니까 의붓아들 아끼는 태도를 그간 보여왔는데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중적이다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법하고요. 자,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검찰이 어제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의붓아들이 숨진 시각에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고유정 측에서 해왔는데 검찰이 이거 이제 깨는 증거를 제시를 했다고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의붓 아들이 숨진 시간이 예.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고유정은 그 시간에 자기는 자고 있었다는 것이 예, 예. 주된 네네. 변소의 내용이었는데요. 예. 검찰에서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은 4시 4시 48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 예, 48분경에 고유정이 의붓 아들의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예, 예. 외삼촌 이런 전처에 홍 씨의 전처에 예. 그 전 식구들을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SNS를 열어봤다든지 네. 아니면 전화번호를 삭제했던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 놨고요. 또 2시 한 30분대에는 예. 컴퓨터에서 고유정이 제주도하고 완도로 가는 이런 여객선에 대한 예. 검색 기록까지 다 나와서 네. 이 사이에 누군가는 깨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 휴대폰의 주체는 고유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유정의 어떤 변명과는 달리 그 사이에 깨어져 있었다는 것을 예. 검찰에서는 입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그러니까 현 남편의 전처 가족들을 뭐 SNS를 확인하고 번호를 지우고 이런 행동들을 한 의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강한 적개심이겠죠. 그러니까 전처 그리고 전체 아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범행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제거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곧 범행을 실행을 하고 예. 아이를 죽일 상황이니까 네.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아이와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전초와 관련되는 것들 모두 지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인터넷상으로도 또 내 마음속에서도 너희들은 다 죽이거나 없앴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유정 재판 저희가 짚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현장을 훼손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전재현 변호사님? 그 현장을 훼손했다는 거는 현장이라는 거는 아이가 사망한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가 아빠하고 자다가 그 이불 위에서 지금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남편이 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청주의 집으로 갔더니 아이가 그때 이렇게 깔고 있었던 뭐 매트라든지 베개, 이불을 전부 치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는 함부로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 처리하기가. 이거는 이제 수거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는 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 예. 그 매트리스 여기저기 아들의 어떤 혈흔이 묻어 있는 곳에는 테이프를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놨다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다른 데 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거 어떤 테이프였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네. 다른 데 묶거나 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거를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고유정 측은요, 검찰이 상상으로 꿰맞춘 오해다 이렇게 좀 공소사실 전체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도 않은 범행들을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재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오늘 밝혔던 것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공소장 일본주의 좀 생소해서요. 이게 어떤 용어입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상태가 되는데 예. 여기에 미리 많은 증거들과 서류를 가지고 가서 예.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실질 재판 이전에 이미 심정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류나 물건들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예.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배가 되니까 이거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법률 대리인 측의 의견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뭐 쟁점이나 재판 같은 거 다룰 때 많이 짚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공소가 뭐 기각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요. 아, 공소가 그러네요. 네. 기각된다는 거는 공소 제기의 재판부에서.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해가지고는 예, 예.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건데 네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 없는 전과를 기재하거나 이 사람의 성행을 기재하거나 이런 게 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예.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외부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 이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설령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검사가 그 부분을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소송 경제상 반하는 문제도 있어서 예.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사법농단 관련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반 재판에서는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얼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그 비서관의 어떤 전화 내용이 다 들어간 거를 가지고 예. 법원에서는 이건 어떤 여사 기자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예. 단순히 단순히 그냥 삭제하라고 보정명령하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 법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 해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거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뇌물 관련해서 15년 받으셨잖아요. 예. 네. 그거 말고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 위반이 있었어요. 예. 퇴임 직후 국가기록원에 보내야 될 기록물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고유정 측이 이런 전략을 쓴 배경, 이유가 좀 궁금한데 실제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을? 글쎄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 자신 때문에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뭐라도 주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미덕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 자기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자신의 어떤 피고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이것이 꼭 명확하거나 또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뭐라도 하나 넣음으로써 이제 구색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예. 또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첫 재판이 열렸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일정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재판 일정이 어떻게 좀 전망이 됐는지 전지현 변호사께 들어볼까요? 다음 공판 기일이 이제 16일이라고 하는데 이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관련자와 관련한 증인 만약에 증인 신청이 많아지면은 또 기일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지금 나와가지고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인도 한정된 그런 재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관 인사가 내년 2월 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일정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허금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